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을 함께 여는 전문가 리치스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기본적으로 해외 선물이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 선물을 알기에 앞서 해외 선물이 어떤 건지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해외 선물이 어떤 걸까요? 네, 국내 선물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선물이 해외 선물을 발전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한마디로 국내 선물 똑같은 개념이에요. 선물이라는 개념은 미래의 가치를 먼저 사는 조건인 거거든요. 결국에 해외 선물은 마찬가지로 우리 뭐 원유나 골드 그리고 환율 그리고 나스닥, S&P 지수를 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원자재나 금속 그리고 에너지 이런 걸 다 망라해서 웬만한 뭐 축산물, 농산물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물의 가격으로 좀 살 수 있는 미래의 가치를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은 좀 다른 점은 국내 선물은 시장의 수급을 조금 보면서 대응할 수 있지만은 해외 선물은 수급이라는 것 자체를 볼 수가 없죠. 자, 그러기 때문에 해외 선물은 기존의 가격과 마디가 그리고 이제 파동에 따라서 다이버전스도 있고 기법은 되게 많습니다. 그 기법들은 차근차근 이 다음에 있어서 강의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해외 선물이 어떤 건지 해외 선물의 대분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선물에는 크게 7가지네요. 7가지 대분류가 좀 있습니다. 뭐, 물론 여기서 조금 6가지 정도만 거래를 좀 할 수가 있고, 7가지까지 거래하기는 조금 약간, 없지 않아 좀 부족한 게 있죠. 자, 일단 해외 선물에는 가장 거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수 상품들이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화, 그리고 이제 금리, 금속, 에너지, 농산물, 축산물이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이 대분류에 있는 것들 중에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 농산물이나 축산물, 이 금리 이런 쪽은 좀 거래를 잘 안 하는 편이시죠. 물론 거래는 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도 좀 부족하고 자료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거래를 좀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가 설명드릴 때 이왕이면 거래를 좀 많이 하는 종목들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거래가 활발되는 종목에서 어느 게 있는지 조금 보도록 할게요. 거래가 활발되는 종목은 통화, 그리고 지수, 금속, 그리고 에너지 이렇게 4가지의 대분류로 좀 거래를 많이 하십니다. 물론 이제 통화 안에도 여러 가지의 통화가 있고 지수에도 여러 가지 지수가 있고 이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뒤에 가서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통화에서는 주거래 통화로는 이제 유로 FX와 달러 인덱스 이런 상품들 거래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주거래 지수에서는 다우존스, S&P, 그리고 나스닥, 항생 이 정도의 지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주거래 금속에서는 이제 골드, 구리 이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주거래 금속에서 골드와 구리 말고도 실버, 그리고 이제 팔라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골드와 구리를 좀 가장 많이들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에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좀 핫하죠. 크루드 오일 말 그대로 기름이에요, 기름. 그리고 내추럴 가스, 천연가스죠. 이 부분들 거래를 많이 하시고요. 자, 그럼 통화에는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거래 통화, 달러 인덱스, 유로 FX, 일본 엔화. 달러 인덱스가 모든 통화의 기본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를 이용해서 다른 통화들을 거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달러 인덱스가 기준 통화다 보니까 이 종목을 알지를 못하면 다른 통화들을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러면 이제 달러 인덱스가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 수 있어야, 어느 정도 좀 알고 가야겠죠. 자, 달러 인덱스란 6개국 통화를 합쳐놔가지고 그걸 달러와 상대치를 만들어 놓은 게 달러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달러 인덱스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6개의 통화를 묶어버린 겁니다. 6개의 통화를 기준 삼아가지고 묶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안에 이제 유로와 일본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이런 통화들을 6개의 통화를 모아가지고 이거를 달러의 가치를 좀 지수화하는 것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은 이건 상반되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은 이 상반되는 통화들이죠. 이 상반되는 통화들 기준되는 통화들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기준이 되면은 이 6개의 통화들은 내려가게 되고요. 6개의 통화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게 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결국에 달러 인덱스를 알지 못한다면은 가장 많이 거래하시는 유로 FX나 일본 엔화가
거래하기 굉장히 까다롭다. 결국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을 알아야 이런 통화들의 상품 거래가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제 달러 인덱스 상승 시 대비한 통화는 떨어지게 된다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가 하락 시에는 다른 대비되는 통화들은 상승하게 되는 거겠죠. 자, 주로 달러 인덱스에서 먼저 움직임이 발생하고 나머지 상대 통화들에 대해서 따라가는 이런 구조가 흘러가는데 이 시간 갭 차이는 굉장히 작습니다. 막 1초, 2초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달러 인덱스가 먼저 움직임이 발생을 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걸 보고 이거 통화들을 잡기에는 좀 어느 정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향후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미리 예측을 해야 이 기준 나머지 상대되는 통화들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가를 예측할 수 있겠죠. 통화 상품을 매매할 때 주의할 점이 좀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점. 말 그대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점이 좀 필요한데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시사점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되느냐, 금리 인하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내려가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제 FOMC에 나온 의사록이나 발언들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이제 옐런의 증언, 옐런은 이제 전년도 의장이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거고요. 옐런이 아니라 지금은 제롬 파웰이죠. 파웰 의장에 대한 발언들, 증언들이 좀 중요하고요. 세계 경제 상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의 상황이 좋아지면은 달러 인덱스의 가격이 좀 올라가게 되죠. 즉 미국의 지수가 고공행진을 할 때 달러 인덱스도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 증시 상황이 좀 좋을 때는 달러 인덱스가 보편적으로 강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계 증시의 키맨인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상황을 앞으로 어떻게 예측하냐에 따라서 이런 통화들에 대한 매매 포인트들이 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통화를 매매할 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을 뽑는다면은 달러 인덱스도 거기에 들어가지만은 거기에는 금이 이제 또 포함되죠. 그리고 일본의 엔화 이렇게 세 가지의 통화가 좀 들어가는데요. 이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에서 어떤 기준의 안전자산이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상대되는 통화들은 또 내려가고 이런 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도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통화에 대한 상품들에서 어쨌든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다음에 또 제가 하는 방송에서 또 질문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달러 인덱스, 본격적으로 달러 인덱스와 유로 FX의 제가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의 유로 FX는 정상반되게 흘러간다. 왜냐면 달러 인덱스의 포지션 중에서 달러 인덱스를 기준 삼아서 유로의 포지션이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유로만 있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죠. 달러 인덱스를 기준 삼을 때 유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총 6개의 통화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포메이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유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위에 보시면은 이거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가장 높을 때, 자 보십시오.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1.4까지 올라갔을 때는 유로 같은 경우는 1.06까지 내려가는, 말 그대로 달러 인덱스가 상승이 굉장히 높을 때는 유로는 굉장히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유로가 좀 달러 인덱스가 하락할 때는 유로가 좀 올라가는 이런 차트, 완전 차트를 뒤집어 놓은 이런 모양새죠. 결국에 통화는 어떠한 통화가 올라가게 됐을 때 이 통화가 내려간다는 거를, 상반되는 통화를 무조건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달러 인덱스가 기준 통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제 통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통화 부분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종목은 이제 지수 종목인데, 지수 종목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달러 인덱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미국 증시도 높을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 그리고 금리 인하 여부, 금리 동결 여부 이런 거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쭉쭉쭉 올라가도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달러 인덱스는 쭉쭉쭉 떨어지는데 미국 증시는 쭉쭉쭉 올라가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이란 것은 해외 선물에서 없습니다. 다만 보편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강할 때는 미 증시가 긍정적이겠구나라는 이 펀더먼탈은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마찬가지예요.
미국 증시가 달러 인덱스가 좀 약할 때는 미국 증시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 이 메커니즘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통화 부분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 1강인 통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제 제 2강은 지수로 넘어가는데요. 지수 부분은 또 2강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